대학생이 같은 대학 선배 소개로 출국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선배라는 사람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선배가 캄보디아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유인을 했고 그에 어떻게 보면은 유인을 당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캄보디아 현지에 열리는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라고 얘기해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에 일주일쯤 몸값 5천만 원을 요청하는 그런 전화가 왔다라고 합니다. 결국 출국 후 한 일주일인 만인 8월 8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사인은 지나친 어떤 고문에 의한 사망, 지나친 어떤 고통으로 인한 어떤 심장마비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이 대학 선배라는 사람은 이미 대포통장에 모집책으로 해가지고 이 전자통신금융거래법으로 해서 사실상 구속돼 있는 이런 상황인 걸 보면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유인해서 돈을 한 것뿐만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살해했던 조직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책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유사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한국 청년들이 범죄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인지 현지 선교사의 말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오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은 한국에 변변한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남아에 가가지고 1,000만 원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유혹을 당해서 오는 것 같아요. 가령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캄보디아까지 서류 이것만 좀 운송해 주시면 얼마를 드리겠다는 등 아니면 캄보디아에 같이 여행 갈 사람 구합니다. 비행기표나 여행 어떤 경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진화가 고도화되어 있고. 네, 청년들의 직업을 찾겠다는 마음을 이용했다는 게 정말 악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으신 것처럼 고수익 해외 일자리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사례가 요즘에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사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실종자들의 대다수가 SNS를 통해서 고수익 해외 일자리 이런 제안을 받고 지금 출국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나오는 이유가 캄보디아에서 현지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그러니까 국내 한국인을 모집하는 모집 조직을 하청처럼 움직이면서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경제력도 높은 편이고 또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실제로 온라인에서는요 고수익 아르바이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미끼로 해서 청년들을 유인하는 글들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한 커뮤니티에도 어제를 예를 들면 어제 오후에도 고수익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일할 TM 직원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월급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다. 지난달에 어떤 직원은 4,500만 원을 벌어갔다. 이런 식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이용해서 유인하는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경찰 간의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찰이 또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수사와 관련된 주권의 문제다 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가 동남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과의 어떤 수사 관련된 경찰 협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아마 캄보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캄보디아 인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아무래도 외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은 한국의 공적 원조 ODA가 4천억 원이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4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에 달아오는 것은 우리나라 청년 330명의 실종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지렛대로 해서 캄보디아와의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경찰 한국 데스크를 해서 한국 국민들의 교민의 안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찰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그 필리핀 수준에서의 어떤 예. 교류라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셨던 것처럼 어제 외교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납치해서 감금되고 거기서 연락 두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확인된 거 아니에요? 공군 1억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입니다. 대표님은 뭐 날짜가 대충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들으셨지만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 최근에야 캄보디아 관련 범죄의 심각성 인식했다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국인 납치 신고 수백 건에 달할 지경이고 이렇게 뭐 납치됐다, 실종됐다라는 신고도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야 와서 알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너무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납치 신고가 연간 10건에서 20건 정도였는데 예. 작년에 220건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네.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330건이 이렇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좀 안일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폭행과 고문으로 사망한 대학생 사건이 지난 8월에 있었는데 사실 외교부에서는 2달이 지난 올해 10일에 되어서 그러니까 10월 10일이 되어서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특히 이달 들어서야 특별 여행주의보까지 발령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조금 안일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캄보디아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의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옵니다. 피해자들의 어떤 신고에 대해서도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미룬다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좀 대응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관련 TF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빠르게 진행한다고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야 첫 회의를 열었다라는 것이 만시지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늦었지만 또 다행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납치, 감금돼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조속한 송환이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원칙을 두고 지금 협의를 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 민주당 윤호덕 의원 같은 경우에 한국인 68명 정도가 이 캄보디아의 어떤 구금 시설에 지금 구금돼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지 입장에서는 본인들 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 한국으로 보내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처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정말 지금 굉장히 필수적이고 긴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